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제가 차량 관련 셀토스 출고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구매 방법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궁금하신 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먼저 구매 가격이랑 어떻게 구매했는지 방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제 차는 22년형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셀토스 그래비티고 가솔린 2륜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만 하면은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거기서 이제 옵션 같은 걸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비티 등급 같은 경우는 이런 시트 색깔 이런 것들은 다 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추가적으로 저는 썬루프 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유보 내비 했고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하면은 한 200만 원 조금 더 넘게 옵션 가격이 붙습니다. 총 구매 가격이 2,800, 3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취등록세 187만 원 정도 나왔고 보험비까지 합치면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가격이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시불로 했나요? 할부로 했나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선수금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한데 할부랑 섞어서 진행을 했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차량 구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정보를 소개드리려고 해요.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도 구독자님이 DM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매하면 더 좋아요 끼리님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매 자체를 삼성 오토 다이렉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기아랑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를 만들라고 많이 권유를 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볼 당시에 현대카드가 2.1% 정도, 금리가 2.1% 정도라 가지고 꽤 괜찮은 이자율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삼성 오토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캐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3천만 원을 바로 그냥 기아 자동차에다가 보내면 그냥 그렇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삼성 오토 다이렉트에 돈을 보내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기아로 돈을 다 내주고 3천만 원에 대한 1% 가격을 다시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뭐 국민카드도 될 수도 있고 오토 캐시백이 가능한 카드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나는 주로 쓰는 카드가 있다 하면은 그 카드사에 오토 캐시백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신용카드를 삼성카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삼성카드 오토 캐시백을 이용했습니다.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삼성카드에서 기아 자동차에 일시불로 결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은 현금으로 하고 1,500은 할부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처럼 삼성 오토 다이렉트를 이용을 하시면 딜러님께는 일시불로 결제할게요 라고 하시고 삼성카드에 1,500만 원을 보내요. 삼성카드에서 나의 현금 1,500만 원이랑 카드사 1,500만 원을 합쳐서 차량 가격은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고요.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이제 할부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요. 카드사를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은 게 차를 구매할 때 할부금 자체를 대출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뭐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대출금을 받을 때 대출이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사를 통해서 할부를 하면 그냥 할부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30만 원 3개월로 끊었을 때 월 10만 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할부금으로 나오게 돼서 나중에 내가 큰 돈이 생겼다 했을 때 그냥 바로 갚아버리고 중도 상환을 해도 중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할부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추천드리려고 해요. 제가 차를 처음 구매를 해보니까 조금 당황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보험을 어떤 거에 들지 공동명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막 4개월 전부터 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올 때쯤 생각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카마스터님이 일주일 전에 전화 주시거든요. 이제 차가 출고된다고 한다 다음 주쯤에 공동명의를 할 건지 단독명의를 할 건지 결정을 하시라.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카마스터님께서는 아직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웬만하면 공동명의를 해서 부모님 밑으로 보험을 들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경력이 쌓이면 독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부모님이랑 공동명의를 했거든요. 제 지분 99%, 부모님의 지분, 저는 아빠 밑으로 들어갔는데 아빠 지분 1% 이런 식으로 해서 99대 1
이런 비율로 공동명의를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나중에 제가 만약에 단독명의로 가지고 온다 했을 때도 따로 수수료 같은 게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 많이 찾아봤는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경력 인정이 안 된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험을 신청할 때부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지만 경력 인정도 원한다라고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밑으로 들어갔을 때 경력 인정은 최대 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으로는 3년 꽉 채우고 이제 독립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이 훨씬 저렴하다고 해서 저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체크사항 다다닥 하고 견적을 내봤어요. 다이렉트 견적하고 그리고 제가 한 몇 군데는 전화를 해봤었는데 보험금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 그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견적을 내니까 한 130만 원? 130에서 1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보험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전혀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고 났다고 접수하고 연락할 수는 있지만 보험 설계사분이 있는 게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1년 정도 이번 첫 차 1년 정도는 보험 설계사분 통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거는 훨씬 더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이 오히려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하고 결코 더 비싸진 않은 가격? 다이렉트 가격이 140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 설계사분 통해서 했을 때 1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저렴하고 괜찮게 한 것 같아서 꼭 다이렉트가 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근데 이건 아마 알아보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주변에 뭐 어떤 정비소가 잘 한다더라, 어디서 수리를 하면 된다, 뭐 그런 좀 도움 받을 때가 마땅하게 없어서 보험 설계사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간단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차고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자동차 보험은 필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군데에서 쭉 한다는 생각보다는 매년 더 좋은 혜택이나 더 좋은 가격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운전자 보험도 한 6, 7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꿀팁 아닌 꿀팁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격 알아본다고 2군데 정도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전화가 와요. 제가 저 이번에 보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계속 광고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 비교할 때 너무 모든 곳에 다 전화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따져본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나중에 다 수신 거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조금 귀찮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곳에 전화를 해보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느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썬팅 어떤 거 했는지랑 썬팅 농도에 만족하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썬팅을 카마스터님 이제 옵션으로 서비스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레이노 S9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S9으로 한번 해봤어요. 전면유리는 50 정도 해야 초보자들은 잘 보인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50, 35, 2열 15 이 정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카마스터님께서 레이노 S9이 조금 밝게 나온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기를 전면이랑 썬루프 30, 1열이랑 2열, 측면이랑 후방까지는 10으로 하면 딱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주신 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S9 썬팅 자체는 되게 만족하는 게 해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꽤 열을 많이 차단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썬루프를 열었을 때랑 창문만 열어놓은 상태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노 S9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합니다. 대신에 저는 1열 농도 10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사실 낮에는 후방이랑 다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초보 운전은 좀 시야가 좁고 조금 차 크기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특히 밤에 주차할 때 또는 비 올 때는 옆이 조금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완전 초보, 나는 운전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10은 많이 어두울 것 같고
적어도 15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10이 딱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10으로 했을 때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저는 주차할 때 여기 옆에 내려놓고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잘 보이고 안전해가지고 다 내리고 하고 있고 대신에 전면 50 했으면 너무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이랑 썬루프 30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2열은 조금 어둡게 하더라도 1열은 조금 밝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분, 카마스터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마스터님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알아보진 않고 2군데 정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2번째 분에게 했었는데 지역마다 혜택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현금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썬팅을 받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신차 패키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현금 지원 대신에 뭐 썬팅을 해주신다든지 또는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달아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카마스터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노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썬팅이랑 블랙박스, 코일매트랑 또 유리막 코팅이랑 PPF 이렇게 문틀 같은 곳에 이렇게 코팅해주시는 거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옵션을 좀 많이 해주셨고 제가 첫 번째 알아본 곳이랑 두 번째 알아본 곳이랑 조금 차이가 나서 시간이나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카마스터님마다 조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여러 곳에서 막 어떤 거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리고 정말 할 의지를 조금 보이면서 유도리 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마스터님마다 조금씩 성향도 다르시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진행한 카마스터님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처음이고 카마스터님은 이걸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을 카마스터님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약간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런데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화를 내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굉장히 조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무례한 상황이라든지 나는 잘 모르지만 답답해 한다고 해서 제가 짜증이나 화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권리는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우리도 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존중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좀 조심조심해서 얼굴 붉힐 일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것들도 조율해가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봐 주셨던 게 셀토스를 구매한 이유가 있나요? 또 이제 셀토스 말고 다른 것들, 다른 차량들 어떤 거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는 SUV였기 때문에 SUV 중에서 좀 고려를 했고요. 그중에 많이 고려했던 거는 투싼이랑 스포티지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차 사려고 하면 사실 욕심이 나잖아요. 보태보태병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제네시스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에서 조금 더 보태면 벤츠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차 살 때 누구나 이런 고민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더 작은 차는 알아보지 않았었고 그래서 소형 SUV 중에서는 저는 거의 셀토스가 원픽이었어요. 디자인이나 내부나 그리고 셀토스 몇 번 운전해본 적도 있어가지고 2-3천 정도의 예산으로는 셀토스가 원픽이었어요. 맘 같아서는 뭐 볼보나 좀 더 안전하고 뭐 좋은 차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보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셀토스 결정한 것 같아요. 출고 기간은 저는 4개월 꽉 채워서 받았고요. 지금 계약하면 또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이제 셀토스 어떤지 연비나 이거 미션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막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동안 고속도로 타고 국도도 달리고 해봤는데 국도 달릴 때 9에서 10 정도 잘 나오면 1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5에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에서 16이면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이라고 해서 연비는 만족스럽고요.
셀토스 자체에서 크루즈 기능이랑 반자율 모드 주행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모드, 오토홀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솔직하게 첫 차로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션이 약간 수동 엔진이랑 거의 비슷한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엔진 때문에 셀토스를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후기를 말씀드리면 약간 힘 조절이 필요하긴 하고, 그리고 오르막이나 조금 경사가 있으면 드라이브를 놔도 정차를 하고 다시 출발할 때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거를 할까 싶긴 해요.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은 있고 앞으로 나갈 때 약간 우웅하고 나가는 거는 충분히 엑셀로 힘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직까지 막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 잘 나가고 좋아요. 대략적으로 유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봤는데, 할부금 있으면 할부금 플러스 20대 기준 보험비 월 한 11만 원, 그리고 주유비가 가까운 데 다니면은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할부금 빼고 유지비만 했을 때 그래도 월 2, 3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있으면 확실히 돈이 많이 나가긴 하겠죠. 사실 지금 나이에 돈을 모으는 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또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의 선택도 잘못되거나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차를 구매하세요. 뭐 차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고요, 솔직히. 지금 현재 저의 선택으로는 차량을 구매를 했고, 그냥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가장 만족하고 본인이 필요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 경력이랑 이제 어떻게 차를 뽑자마자 혼자 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면허증 보니까 제가 2016년에 면허 땄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2학년 때인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면허를 땄어요. 학생들 면허 딴 거 너무 잘한 것 같고, 면허를 따고 저도 사실은 운전차가 없으니까 운전 안 하다가 2년 전쯤 이제 혼자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차를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차 연수? 이제 나 주차하는 법이랑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차 빌려서 부산이랑 뭐 경주랑 꽤 여러 군데 가서 운전을 했었어요. 오빠가 운전병 출신이라서 되게 잘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되게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것 자체에 막 두려움을 느끼진 않는,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운전을 능숙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했던 그게 조금 쌓여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